제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24장의 재활, 기여 명려하여 전학하노니 교주자하되 직이온하며 관이율하며 강이 무학하며 간이 무혹해하리니 신은 언지요 가는 영원이요 성은 의영이요 율은 화성하나니 파름이 극해하여 무상 탈륜이라사 신인이 화하리라. 기왈 오라. 탄식할 때는 오라고 읽으라 그랬죠. 여격 석부석하니 백수 솔문이다. 이때 쟤는 지금은 전부 순임금이 등극하셨으니까 전부 순임금입니다. 제께서 말씀하시기를 기여 너에게 전 악을 명하노니, 지금 악을 담당하도록 명하노니 주자 그죠? 아들이 되는 거죠. 자, 맏아들 장자들을 가르치는데 직이온하며 곧고도, 너무 곧다 그러면은 사람이 좀 자소 강팍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곧으면서도 온화하며, 너무 너그럽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그러우면서도 엄숙하며, 그 다음에 강이무학하며, 굳세기만 하면 너무 이렇게 역시 강팍하고 잘못하면 사람을 또 포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강하면서도 뭐라고 해야 되나, 포악하지 아니하며 간이 무혹해하리라. 간략하면, 사람이 저기 정치를 하는데 위정자가 되어서 뭐 지리멸렬에 말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모든 걸 간략하게 드러내면서도 또 너무 그러다 보면은 오만해집니다. 그죠? 알아서 해 하는 식으로. 그래서 간략하면서도 오만하게 없게 할지니, 그러기에 제일 좋은 게 뭐냐, 그렇게 가르치려면 악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교육의 가장 중요함으로 삼은 거죠. 백성들의 그 교화의 가장 큰 걸로 삼았고, 그래서 삼았으니 신은 뭐죠? 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마음속에 담고 있는 뜻을 말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신은 뜻이요. 여러분 시경 공부하신 분들, 그죠? 당시에 신이 짓고 있는 마음의 뜻들을 쭉 펼친 것입니다. 거기다가 가락을 붙인다라고 하는 거니까 말을, 시어가 되는 거죠. 언이라고 하는 것은 시어를 길게 뽑는 것이 되고, 거기다 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름에다가 의탁한다 그랬으니까, 이게 조금 달라지는데, 소리를 일단 길게 빼고, 소리를 아까 이제 가라고 하는 것은 일단 노랫말을 노래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옛날에 시다 그러면 또 하고 소리만 또 길어지고 하는 거죠. 또 한참 또 중요한 것들은 또 길게 느립니다. 그래서 길게 의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율이라라고 하는 것은 거기다가 화성을 하는 겁니다. 소리를 악기 소리와 더불어서 두루 화합하게 하는 것이니, 이 8음이 8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8개, 후천 8개 방위도에 맞춘 악기 재료에 따른 음이죠. 뭐였었죠? 이 북방수부터시라 삥 돌아가면은, 자, 협, 포, 그 다음에 죽, 목, 사, 그 다음에 토, 그죠? 금석. 됐죠? 안 돌아가는 분들은 다시 한번 머릿속에다 그래서 빙글빙글 돌리세요. 그래서 그 발음이 능히 조화하여서, 그죠? 능히 다 조화하여서 8개 음이 다 조화로워야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사람 목소리까지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하면서 무상, 그죠? 서로 간에 뭐라 하더라? 윤이다 그러면은 순서예요. 그 윤자를 사람인이다 라고 하는 것도 군신요의, 보부요별, 장요유서 이런 등등이 있으니까 그 순서를 빼앗음이 없어야 다 질서정연하게 내가 소리 낼 때 들어가서 소리 내면서 조화를 이루게 되는 거죠. 아무 때나 불쑥불쑥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더라 라는 겁니다. 이래야만이 신과 사람이, 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정밀로운 그 감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신과 사람이 이로써 화합하리라. 이게 다 화합하려면은 우리가 정신 일통이 되는 거죠. 다 두루두루 이제 이게 신명이 서로 통해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그 정신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합하리라라고 해서, 자, 음악의 중요성을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날 그냥 음악 알아듣기 쉽게 음악이지만 그냥 원래가 악이라라고 표현해야 된다 그랬죠. 모든 국가의 의례나 행사에 악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군신 간에 조회를 할 때도 조회하는 음악이 여러분들 악이 있었죠. 아가 있었죠. 그 다음에 나라의 종묘 제사를 지내는 게 뭐예요? 송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 풍에서 일부 따다가 쓰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랬더니 기가 말하기를 제가 석을 치고 그죠? 석을 치고 또 석경을 어루만짐에 석이다 그러면 석경 개념입니다. 석을 치고 석경을 어루만짐에 다시 말해서 악에 우리가 그 종이 있죠? 석이 있고 종이다 그러면 편종이 되고 석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편경이 되는 거죠. 편경을 이렇게 쳤더니 모든 짐승들이 따라서 춤추었나이다. 그것이 바로 신인 이화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여기에다가 괄호를 친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이 내용이 지금 이렇게 쭉 편집을 하다 보니까 여기 좀 잘못 들어간 것 같다. 다른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설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디냐면은 저기요 75쪽에 맨 아래쪽에 보면은 앞주에 주석에 보면은 차익직문이니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소시왈하고 기왈 이하는 그러니까 맨 아랫단에 그 두 번째 그죠? 두 번째 줄보다 기왈 이하로는 소시가 말하기를 순이 방명 구간에 바야흐로 구간에 명하는데 제제 상량이언을 가지라 서로 간에 사양하거늘 무연 기여 차 도건 기공하니 홀로 그죠? 기만이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그 까닭이 없으니 이것은 익직의 문이니 익직편에 저 뒤에 가면 익직편이 있죠. 익직편에 글로 들어가야 하니 간편 탈로하여 이 편이 그죠? 편이 잘못 그죠? 간이다 간편이다 그러면 이 원래 주간이나 목간이 되는 거죠. 이 책의 편차가 잘못 여기서 빠져나와 가지고 여기서 부견 현어찬이라 여기에서 다시 나타나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저 뒤에 익직편으로 돌려야 된다. 그래야 순서가 맞겠다 지금 표현합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 대답 없는데 지금 기만 혼자 이렇다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74쪽 봅시다. 74쪽에 자, 교주자는, 그죠? 마다들을 가리키는 것은 욕기여찬이 다 이와 같이 하게 하고자 하니 뭐라고 했느냐면 직이온, 관이율, 강의무학, 간이무옥해 하리라. 왜? 어차피 지금 이 마다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 집안을 책임지고 나중에 나라를 책임질 사람들이 되는 거죠. 나라 일들을 맡아서 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엄숙하기만 하고 오만하기만 하고 포악하기만 하다 그러면은 저 정치를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두루두루 조화를 이루어서 하려면 악을 익혀야 된다라고 표현했고 그래서 자 이와 같이 하고자 하니 기소의 교지지 구는 그 가르치는 도구는 오로지 뭐다? 가르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전제여 악하니 악이 있으니 여줄의 태사악이 대사악이라 읽지 말고 태사악이라 읽어야 되겠죠. 줄에 보면은 태사악이 바로 뭐냐? 장성균지 법하여 자 고루 이름은 성균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때 태학을 뭐라고 하냐 성균관이라 이렇게 읽어랍니다. 다시 말해 성균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자제들을 가르치는 곳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 주는 뭐다? 악이다 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성균의 법을 맡아서 이교 국자제여 나라의 자제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공자 역왈 흥어시하며 성어 악이라라고 하셨으니 그죠? 시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악에서 완성된다라고 하셨으니 개 소위 탕척 사예하고 탕척이라라고 하는 말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나중에 사마천에 지금 사계 거기 악서편에 나오는 거죠. 천자 궁어 명당 인관하고 천자가 그저 명당에 그죠 몸소 임하여서 보시고 이 만민함 탕척 사해하고 탕척이다 그러면 탕척 깨끗하게 씻어 내린다라는 겁니다. 사특하고 더러운 것들을 만민들이 깨끗하게 다 씻게 하고 짐작포만해 짐 그러면은 말로 재는 것 작이다 그러면은 혹으로 재는 거죠. 그러니까 술을 먹이는데 짐작한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이도 먹여보고 조금도 먹어보면서 배부르게 하여서 이 걸성이라 그 성품을
꾸민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이 성품을 깨끗하게 그저 더욱더 풍성하게 꾸민다 라고 하고, 고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동탕이 맥하고 어떻게 돼요? 응? 혈맥을 그죠? 동탕이 혈맥을 움직이게 하여서 어떻게 되느냐? 통유 정신이 화 정심예라. 그래서 정신을 두루 통하게 흘러서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소리만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크게 소리내게 하는 것도 다 뭐냐면은 이 시의 방식입니다. 시하고 가와 뭐예요? 그 영에 해당되는 거죠. 옛날에 시조도 소리를 해가면서 하는 것도 여러분들 정신을 맑게 고화시키기 위한 방식들 중에 하나고, 또 여기다가 혈맥이 통한다라고 하는 것도 뭐냐, 여기다 춤까지 들어가는 거죠. 춤까지 주기 때문에 두루두루 동작하고 소리를 내면서에 여러분들 모르게 다 혈맥이 좋아지는 거예요. 옛날 분들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오래 사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죠? 지나친 노동은 또 아니잖아요. 그죠? 항상 춤과 소리로서 정신을 맑게 하는 데 있더라. 오늘부터 가시면은 춤만 출 거예요. 댄스만 하시고. 반드시 크게 소리 내서, 그래서 옛날 같으면 이제 그 운율 맞춰서 이렇게 읽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곡 좀 맞춰서 이제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심지소이를 위지지라. 심지소지면 필형어언이라. 그죠? 마음이 가는 바가 있으면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그것이, 자,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읽어봅시다. 마음이 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 그 소지의 지자는 갈지자죠. 가는 바를 자 뜻이라 하고, 마음이 그저 마음속에 뜻이세요. 그래서 심유소지, 마음에 가는 바가 있으면은, 마음에 어디 가는 바가 있으면 반드시 이게 어디 나타나더라? 그죠? 필형언, 말로써 나타나느니라. 그러므로 뭐냐, 시를 뭐라고 한다? 언지요, 뜻을 말한 것이고, 기형언이면 이미 말로써 나타나면은 즉 필요 장단지 절이라.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 뭐예요? 곡절로서, 그죠? 길고 짧은 절도를 두게 되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왜냐면 이게 뜻글자가 때문에 글을 잘 음미하다 보면 갑자기 하려니까 안 되네. 이게 이제 오르락내락 길고 짧음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영언이요, 노래라고 하는 것은 말을 길게 하고, 또 기후 장단, 이미 장단이 있으면 반드시 또 어떻게 돼요? 길고 짧은만 하다 보면 또 심심하죠. 그러다 보니까 필요 고와 청탁지수라.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때는 맑게도 부르게 하기도 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겁게 부른다 이런 뜻입니다. 무겁게 하기도 하는 이런 다름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청이다 그러면 고음, 탁이다 그러면은 저음에 해당되는 겁니다. 고로 성의 영이니, 소리라고 하는 것은 그 기름에 의지하는 것이니까 순서가 있는 거죠. 먼저 당연히 마음속에 품은 것이 있으면 그것이 시어로 나타내고, 시를 읽다 보면은 뭐가 돼요? 길고 짧게도 하기도 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또 하다 보면 재미가 없으니까 고화, 그죠? 고화를 이렇게 두고 또 청탁까지, 고화, 청탁을 두게 되는 것이니, 그래서 소리라고 하는 것은 영에 의지하는 것이니, 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더라? 마침내 궁상각치 우가 있느니라. 대저악성은 장이 탁자 위 궁이요. 그죠? 악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길면서 탁한 것을 궁이라 하고, 이 점이 청차 다니면 점점 하여서 맑아지고 또한 짧아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위 상각치 우하니. 그러니까 가장 저음이면서 긴 음이 궁이 되고, 임금의 소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둬야 되겠죠. 저음이랑 멀리까지 가는 거죠. 둥 하는 북소리 보세요. 그죠? 둥 하는 북소리는 아주 멀리까지 퍼집니다. 임금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까지 퍼져야 되죠. 국내에서.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표현할 때, 오음을 표현할 때, 오음을 제일 먼저 뭐부터 하면 중앙토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죠? 자, 우리가 목화 궁, 그 다음에 상. 자, 이게 임금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신하가 되는 거죠. 금. 이미 여러분들 오해가 아니까. 자, 목, 화, 토. 토에, 금에, 그 다음에 수가 이렇게 있는 거죠. 보통은 자, 우리 표현하는 방식, 처음에 수화, 목금, 토 하는 방식도 있고, 목화, 토금, 수 하는 방식도 있고, 토, 금, 목,
화수 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악기에서 중요한 방식으로 해서 요렇게 돌아가는 방식도 있는데요. 자, 궁이 있고, 그 다음에 상이 있고, 그 다음에 각이 있고, 자, 쫙 나란히 되죠. 자, 군주의 명을 받아서 신하가 이거를 갖다가 풉니다. 그죠? 백성들에게. 그래서 궁상각 되는 것이 되고요. 그 다음 이거는 백성이 되는 거죠. 민이 되고, 아까 여기는 신이 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늘 뭐를 하느냐, 하늘의 일을 받들어서 따르는 거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사음이 되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뭐예요? 치가 되는 거죠. 치라고 하는데 징이라고 씁니다. 왜? 모든 징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홍법에서도 서징 나오는 거죠. 우양, 욱, 한, 풍이라고 하는 징조를 가지고 정치의 잘함과 못됨을 이렇게 쭉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징이라 표현하고 있을 때 치라라고 읽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섬겨야만이 우리가 뭐예요? 물건을 제대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물에 해당되는 것이 되고요. 자, 여기에 해당되는 음이 뭐냐면 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기두자에 우자를 써서 소리예요. 궁상각지우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뭐예요? 오행의 요 성질을 그대로 소리로 표현한 거죠. 궁하면 땅, 둥둥하고 이제 올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 종 같은 거 칠 때 북기다라고 하는 것도 땅을 이렇게 둥둥 올리는 방식, 그래서 둥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상이라라고 하는 것은 쇳소리가 되는 거죠. 쇳소리가 쌍쌍. 그 다음에 나무 탁탁탁탁 하는 소리죠. 불타는 소리, 치칙 하는 소리가 되죠. 물소리, 뭐 많은 물 나갈 때 우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오행의 그 소리들을 가지고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다 임금과 신하와 민과 화, 수 이렇게 되고, 제일 길면서 뭐예요? 낮은 음, 그러니까 멀리까지 퍼져나가는 거죠. 깊숙이 스며드는 음이기 때문에 궁을 그저 제일 높은 걸로 표현하는데,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자, 그럼 낮고 깊은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느냐? 그러면 일단은 실로 표현한다면 옛날 악기를 만들 현악기가 되는 거죠. 현이라면 하늘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팔음일 때도 아까 화가 뭐예요? 화가 사였었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실로서 현악기를 만드는데 실을 꼬는 방식이에요. 자, 우리가 최소한 여러분들 옷 만드는데 몇 올? 다섯 올. 멱사죠. 실멱이잖아요. 그죠? 실멱인데 매달 작을 여자 여기 잘 보면 5올이라 그랬습니다. 다섯올이죠.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되면은 매달 열흘 정도가 돼야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실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실인데 이 실을 몇 개로 꼽느냐면은, 자, 항상 우리가 뭘 가지고 다스리냐면은 1, 10에서 다 100%치는 거죠. 다 100%인데 10은 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다시 다 해서 다시 나오는 것,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99 태양수 9를 방식, 태양수 9를 그대로 구현하는 거죠. 그래서 99, 81의 법이죠. 앞에서 우리가 악기를 막 황종관을 만들더라도 어떻게 되더라? 자, 이걸 기본적으로 하고 요렇게 배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1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라고 하는 건 모두가 다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을 안 쓰고 3을 쓰고 9가 되고 10배를 하는 거죠. 10배에서 이걸 하나 자른 게 그죠? 10분의 1로 하는 게 1푼이라 그래서 이렇게 쭉 나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리를 정하는데도 뭐냐? 구구법으로 표현한다 이 소리예요. 자, 구구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태양수를 기본으로 한다. 그죠? 태양수를. 왜냐면 하늘의 도를 그대로 여기 천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하늘의 자식이 없는 게 없죠. 다 천생즉민이죠. 특별히 이제 하늘의 여기선 천자 개념, 당연히 하늘의 뜻을 받으니까 구구법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99, 81사를 쓰는 거예요. 그죠? 궁이다 그러면 81사. 그러니까 실이 제일 굵죠. 굵으면 굵을수록 소리가 낮다라는 건 길게 또 퍼지는 맛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옥을 군자한테 비유한다라고 할 때 군자는 뭐냐면 옥은 석이잖아요. 그죠? 군자는 떼구르르 굴려갈 때 그칠 때 딱 그치죠. 그래서 자, 그 우리가 옥소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여기 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3분 손익법을 써요. 거기 이제 여러분들 쭉 설명해 놓은 게 그냥 읽으라 그러면 이제 머리 아플 테니까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3분 손익법으로 해서 모든 걸 계산합니다. 3분 손익이라고 하는 것도 항상 기본이 뭐예요? 천지인 삼재에 의거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3분 손익이다 그러면 자, 99, 81이에요. 81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3개로 나누면은 자,
나누기 3 하면 얼마예요? 3, 2, 6, 3, 7에 27이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다시 일단 요거보다 넘으면 안 되잖아요. 이 중에 그래 여기에서 몇 개만 27에다가 그 다음에 나누기 아니 곱하기 이거 3개 돼야 되는 거죠. 27을 참 빼면 되겠네. 3분소 일단 덜어내는 거 먼저 손하고 그죠? 27을 빼면은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54인가요? 그 54가 뭐예요? 상의 소리가 되겠죠. 상의 소리의 숫자입니다. 상하고 그 다음에 다시 더 붙여야 되겠죠. 손 한 번 했으니까 손이 항상 손이 주역에서도 뭐예요? 사실 뇌수 핵계가 되고 모든 걸 다 풀어놓고 나면 41번째가 먼저 덜어내는 거죠. 먼저 나를 덜어내는 거죠. 항상. 그죠? 우리 개과천선을 덜어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보태는 거죠. 자, 백성들이 먼저 뭐예요? 세금으로 내면은 그럼 위에서는 그걸 받아가지고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백성들을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이 손익법입니다. 손익법으로 계산하고 자, 그래서 54가 되면 자, 요렇게 해서 보태줘야 되겠죠. 그럼 54를 또 나누기 3 해야 되겠죠. 그럼 나누기 3 하면 얼마예요? 3, 1은 3, 18. 18을 여기다가 더하는 거죠. 54 더하기 18 하면 얼마예요? 72가 되는 거죠. 72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가운데 제일 무거운 음악이 여기 되는 거죠. 길고. 그 다음은 뭐예요? 여기 되는 거죠. 백성들이 더 중요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되더라. 그 다음에 누구의 아까 치가 되는 건가요? 그 치도 이거를 3분해야 되겠죠. 70에 3분이면 3, 2, 6, 3, 4, 12. 빼면 되겠죠. 얼마예요? 72에서 24 빼면은 6, 8, 48이 되는 거죠. 48, 4가 되는 겁니다. 48을 또 3분해야 되겠죠. 나누기 3 하면은 16이 되죠. 여기다 더하기 16 하면 얼마가 돼요? 64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의 제일 낮은 소리는 궁, 그 다음에 각, 이제 조금 높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치, 상, 사, 아니, 치란다. 이를 소리는 다시 궁, 각, 우, 상, 치. 그 치가 가장 맑고 짧은 소리. 다시 말해 여러분들 현에 뭐 기타 줄이나 뭐 바이올린 줄 보세요. 가장 가늘고, 그죠? 가장 가늘고 짧은 줄이 어떻게 돼요? 소리는 굉장히 높으면서 짧죠. 맑으면서 짧습니다. 그죠? 요 이치예요. 악기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 소리입니다. 아까 황종관도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3분 손익법의 방식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제 12율려라고 하는 건데요. 12율려는 뭐냐면 격팔 상생 방식이다라고 그래요. 무슨 소리냐면은 자, 1년 12달의 음악이 쭉 있죠. 자, 1년 12달이다 그러면 자, 음악 나오니까 여기서 보면 황종음이 되겠죠. 자, 황종 쭉 읽어보세요. 네. 저기요, 아까 궁상각 줄 순으로 3분 손익을 하는 게 아니라 궁하고 그다음 위로 올라가서 치. 아, 여기로 이렇게 되나요? 네. 그럼 순서가 그러니까 잠깐 봅시다. 순서를 그렇게 했나요? 공상 이치 소위 의형이요 필리 12율 화지라 치가 생기고 제가 순서를 잘못했나요? 격팔상색법을 이게 사마천 사기예요. 제가 궁을 셋으로 내려서 저기 치, 위로에서 이렇게 나간다고요? 궁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치에서 상, 생겨나고 3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상에서 우가 생겨나고, 맨 마지막에다 이렇게 한다? 순서를 하늘을 받들어서 이런 방식으로. 그거 원리는 제가 연구를 안 해봤는데, 그러면은, 어쨌든 방식은 그러면은 여기가 아까 방식으로 하면은 여기가 54가 되죠. 54가 되고 여기가 7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48이 되나요? 48이 되고 여기가 64가 되나요? 순서가 목화. 그러면은 제일 높은 음이 우가, 짧고 높은 음이 우가 되고 그 다음에 역시 낮고 탁한 음이 이렇게 되더라. 거기 이치는 설명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순서대로 궁상 각치 우순으로 그 점점점 높아져요. 순서는 음악 그치? 궁상 각치 우 맞네요. 치우.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굵은 음에서 높아지고
높아지고 맞네. 숫자 상을 그러는데 잘 보고 잘 보셨네요. 그러니까 격팔상, 그러니까 이게 3분 손익복 방식이 되고, 그 다음에 격팔상생이면 황종,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얘가 대려가 되죠. 황종 대려, 그 다음에 태조, 맞나요? 쌍나는 때가 되고, 태조, 그 다음에 협종, 여기 끼었다라고 하는 거 잘 보세요. 이제 이것도 참 설명드려야 돼. 협종, 그 다음에 고선, 옛 고자에다가, 아니, 고자? 계집녀에다가, 할미 고자. 고선, 그 다음에 중녀, 그 다음에 유빈, 여기 이제 유빈, 풀초자에다가 꽃이 흐드러지게 필 유라고 쓰는 겁니다. 유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임종, 수풀림자, 임종, 그 다음에 이치, 상할 이자에다가 법칙 직자 쓰고요. 그 다음에 남녀, 황임종 남녀, 그 다음에 무역, 그 다음에 임종, 응종, 응한다, 응종. 응종이라고 쓰는데요. 황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기운이 이제 딱 들어와서, 그죠? 땅으로 들어와서 모든 만물 올린다라는 의미에 있고,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공부했던 어디에 해당되냐면은 그죠? 12개의 괴에 의거해서 쭉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역시 전부 다 날짜에 해당되고, 대려다 그러면 이제 그 속에서 크게 땅에서 이제 하늘하고 땅 기운이 서로 섞여가지고 비로소 여기서 태주다 그러면 뾰족뾰족하게 뭐 좀 나온다 이런 의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협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중에 해당되는 거죠. 중춘으로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고선이다 그러면 이제 맑게 씻겨져서 두루두루 나온다. 짐짓 고자로 이렇게 보시면 돼. 이때가 고구비가 내린 때쯤 될 겁니다. 그리고 자, 중녀라고 하는 여기가 뭐냐면 입하 계절이 돼. 여기가 지금 입하 정도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자, 한여름이라고 하는 걸 유빈이라 두는데요. 이때 두루두루 뭐예요? 식물들이 흐드러지게, 그죠? 이렇게 자라나고 꽃 피운 때다라고 되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빈이 누구냐면은 음이 되는 거죠. 음을 맞아들인다. 그래서 유빈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는 설명을 안 했나요? 천자문에 여기다 여기 지금 그건 없었죠. 그 12율례에 대한 의미 여기 안 나왔나요? 다음에 책에다가 넣어놓을게요. 의미를 저기가 전에 블로그에는 실어놓은 게 있는데, 그래서 임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막 우거지는 때가 되고, 이제 이때가 언제쯤 되냐면은 24절기 넘어가지고 이제 여기 입하로 들어가는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입추 정도 들어가면서 이제 점차 양기운이 상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상할 이자에 이칙을 쓰고요. 자, 남녀다 그러면은 이때가 풍지관월이 되는 거죠. 풍지관월이 되면서 저 위에서 내가 이 남녀라고 할 때는 남은 뭐냐면은 이동안에 열심히 일을 잘했으면은, 그죠? 이때 성과가 이때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모든 양의 성과가 나타나는 때다. 그래서 남녀라고 붙여주고, 자, 이렇게 해서 다 했으면 이제 더 이상 싫어함이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역이라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니까 솔사자가 이름 역이라고 쓰고 시를 역자 개념으로 이렇게 해석해요. 이렇게 해서 다 완성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비로소 내가 뭐예요? 여기가 중지곤월이 되는 거죠. 자, 중지곤월 돼가지고 뭐가 되느냐? 내가 스스로를 다 비웠죠. 우리가 주역에 보면은 이허로 택산 함께 보면 내가 다 비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곤월이지만 순음월이지만 이걸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양월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상달이라 이렇게도 표현하는 이유가 돼요. 왜 여기 무역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산지 박월이 되는 거죠. 다 음이 양을 다 깎아 먹었지만 어떻게 돼? 내가 뭘 남겼다? 석과라고 하는 큰 씨앗을 하나를 남겨놨기 때문에
의미와도 괜찮다. 왜 나 수학을 거둬서 내가 다음에 다시 싹 틔우면 된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길이를 맞추는데 길이는 이거는 12율려니까 어떻게 돼? 격팔상생이라 그래요. 이 순서에 의해서 그죠? 이 순서에 따라서 그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낮에서부터 이렇게 쭉 빙글빙글 돌아가는 이 정방의 순서대로 하는 것은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상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상생한다라고 표현하고요. 반대로 거꾸로 이렇게 간다 그러면 하생이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대로 가면은 자 하생. 그러면 어떻게 하냐? 황종관을 만들고 격팔이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인가요? 그죠? 임종이라고 하는 관을 그 다음에 만들어요. 임종이라는 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임종에서 다시 또 어떻게 돼요? 격팔 상생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에서 요 길이를 기본으로 해서 그죠? 격팔 상생. 이런 방식으로 이것도 이제 격팔 상생하면서 3분 손익법으로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쭉 만들어 나가는데 그걸 계산해 둔 것이 여러분들 나오는 79쪽에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근데 한 분이 좀 계산해 보시는데 뭐 좀 잘못됐다고 해서 제가 최종 확인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79쪽에 보면은 12율과 3분 손익법 하는데 보면은 자, 왜 가장 옆쪽으로 보면은 12율려가 쭉 나오죠. 12율려가 나오고 양률, 음료 계속 나오고 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걸맞는 12궤, 12다리의 궤가 쭉 나올 겁니다. 전부 다가 자, 이 만드는 그 길이는 전부 다 3분 손익법에 의거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팔상생 3분 손익법이다라고 하는 것들까지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더 깊이 공부하실 분들 차곡차곡 읽어보시고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각 이름들에 대한 의미 그거는 아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린 거고 나중에 책에다가 집어넣을게요. 필요하면은 미리 갖다 해다 드릴 수도 있고 이것이 바로 자 음악의 의미가 되고 자 악이라고 악기를 하나 만드는데도 전부 다 뭐에 의거하더라? 천지인 삼재이치에 의거해서 만들었더라라는 겁니다. 천지인 삼재이치라고 하는 건 다 주역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되고 다 모든 음악이나 모든 예법은 다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공부하려면 어디까지 공부해야 된다? 주역까지 공부를 하셔서 그래서 옛날에 제가 대학에서 그 미학을 공부할 때요. 처음에 이제 미학 뭐 관심 있어서 쭉 드는데 원래 대학 정도가 되면은 이런저런 이치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냥 서양의 음악이라고 하는 것도 다 하늘의 이치에서 나왔다. 그리고 땡 하고 끝나요. 얼마나 궁금해요. 어디를 찾아봐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제가 비로소 이 유학경전을 공부하고 나서야 비로소 찾았어요. 이것이 서양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12율려예요. 그죠? 쟤네들은 뭐예요? 팔음계죠. 그러니까 음악이 훨씬 복잡하고 오묘한 게 바로 뭐냐면 이쪽의 음악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것도 없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지난번에 어디야 국악원에 가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다른 데는 엄청난 비싼 돈을 주고도 그죠? 어떻게 하면 갈까 하는데 이거는 그냥 오라고 해도 안 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거는 결국은 어디서부터 잘못됐느냐 이게 이제 결국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일단은 힘의 논리가 되는 건데 저쪽에서 뭐 무기 들고 와서 뭐 점령하겠다는데 배치 없으면은 그죠?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강한 자한테 짓밟히면요 이거에서 그 대항을 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살아날까가 아니라 묘한 습성들이 있어요. 강자한테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복종을 하고 따라가려고 그래요. 저게 잘못됐다 그러면은 바꿔가지고 바르게 고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쫓아오다 보니까 오늘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우리나라 세계 최고의 자살률에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대학이라고 하는 거 아까도 표현했죠.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어떻게 하면 저 대학 다니기가 싫다. 등록금 아깝다. 지금 계속 자퇴자들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찾아보려면은 힘들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미세한 데까지 가보면은 뭐가 자꾸 힌트가 생겨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몇 페이지냐면 제25장입니다. 재활. 용화, 지문, 기, 참사. 이때 기자가 아니라 이거는 흑토자가 있으니까 즉자죠. 미워할 즉자. 즉 참설이 진행이라 만 진경 짐사하여 명여하여 장납언하노니 숙야의 출납
진명하되 유윤하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자, 임금께서 용화 짐은 참설이 그죠? 참설이 행하는 것을 끊을 진짜죠. 모든 행해지는 것들을 다 끊는 것을 미워하니라. 진경짐사여 그래서 짐의 무리들을 놀라게 하여서 뭐가 참설이 그죠? 그 참설이 결국은 짐에 나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 어떻게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포악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죠? 이런 것들을 그저 진경 놀라게 하여 그대에게 나번을 하도록 명하노니 나번이라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자네가 간언을 하라. 이게 나번이라는 것은 왕명출납기관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의정부에 해당되나요? 아니 의정부는 최고고 승정원에 지금 원정을 임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왕명출납을 네가 담당하도록 하라. 그래서 숙야의 출납 진명하되 유윤하라. 그죠? 아침 일찍부터 밤 늦도록 짐의 명을 다 출납하되 진실로 그죠? 진실로 하라. 그죠? 다시 말해서 오직 믿게 하여라 그랬습니다. 잠깐 나머지 뭐 보시면 되고 거기도 밑에 주나라의 복명이라는 게 나오니까 봐야 되겠네. 지금 두 번째 줄에 들어가 보면은요. 나번이라고 하는 것은 나번은 관명이니 관직명이니 명령 정교를 그죠? 그 명하고 그다음에 그 정교를 명하는 것을 필사심시하여 반드시 살펴보게 하여서 기윤이 후출이면 이윽고 이미 진실로 하고 그 다음에 진실로 하고 한 뒤에 그 명을 내면은 참설이 그죠? 이른바 그 삿된 그런 말들이 부득 행하지 못하여서 이 교의 무소탁냐여 거짓된 것을 바로잡아서 무소탁 그죠? 의지할 바가 없게 하고 부주 부역을 여기서 봉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부주 봉역을 별부자에다가 아래를 주자가 되는 거죠. 부주 아래면서 역자는 맞이할 역자로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복이다 그럼 그 밑에 보면 이제 복명이라라고 돼 있죠. 무슨 사람이 저기 나갔다 무슨 일을 시켜서 나갔다 돌아오면은 다시 이제 복명서 옛날에 복명서라라고 해서 이제 보고사에 해당되는 거죠. 복명을 하고 이제 역자까지를 맞이한다라는 거니까 복명을 하여서 반드시 또 살피게 하여서 또 역시 기윤이 후 입이면 진실로 그러한가라고 이제 윤이다라면 정말 그러했는지 가짜로 또 서로 꾸밀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고 난 뒤에 드리면은 즉 사벽 무자진하여 사벽한 것이 저절로 나아감이 없어서 즉 공서유소 계의리라 모든 공적들이 그죠? 모든 공적들이 다 살피는 바가 있으리라. 다시 말해서 밑에서 보고한다 해서 쓱 보고 그래 나아가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한다? 왕명출납기관에서 과연 그렇게 했는지 아닌지 뭐에 또 실사를 다 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왕명을 낼 때도 어디 하나 빈틈이 있는지 없는지 해서 내가 지금 명하긴 했지만 이것이 여러 가지 법과 제도 등등 여러 가지 관계들을 다 해서 승정원에서 그죠? 그 법에 의거해서 그 다음에 이른바 어진정치 덕치에 벗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다 명을 작성해서 내보내고 또 그 일대로 시행했다라고 보고서 올라오더라도 절대로 그대로 믿지 말라 이 소리예요. 반드시 다시 살피는 일이 바로 출납기관에 해당되고 그것이 주나라의 뭐냐면 내사와 한나라 때 상서 그 다음에 위나라 진나라 때 이래로 전부 다 중서문화라 우리가 중서문화 시중 문화 시랑 뭐 이런 거 나오죠. 우리나라 고려 때도 다 이런 직책을 썼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가 왕명출납기관에 해당되는 것이라. 제왈 자여 26이나 흠제하여 유시로 양천공하라. 그대 22사람이여 22인들이여 공경이 하여서 때로 하늘의 공을 밝혀라 이렇게 돼 있죠. 밝을 양자니까 지금 22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나왔던 사과 그죠? 12목이 있었죠. 지금 전부 다 장관들 된 사람 몇 명?
9명인가 봅니다. 9명이 바로 22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주나라 거기 보면 주나라 제도에 보면 내유, 백규, 사학하고 그저 안으로는 백규와 사학이 있고 바깥으로는 주, 목, 후백이라 하니 개 백규자는 소위 통서관이요. 모든 것들을 다 통서하는 모든 관리들을 서관이니까 그죠? 모든 관리들을 바로 통괄하는 부서가 되고 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동서남북의 그저 12목을 통괄하는 부서가 되고 그래서 기분 명지하고 이미 명을 나누었고 또 총괄하여서 또 알려서 사지 각경기직하가 각각이 그 직분을 다 공경히 하게 하여서 이상 천사해라. 그래서 하늘을 그저 돕는 일이라. 이것이 다 하늘의 일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일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사람들 이름 거의 다 정리했죠. 증시왈 순임금이 명구관 그저 구관에게 명하여서 신명자 6인 새롭게 모여 6명을 명했으니 그게 누구 새롭게 명을 내린 자 6명이니 명배부 명백이는 우와 이는 자 사학이 명자예요. 다 사학에게 물어가지고 명한 것이고 그 다음에 명수 명익은 그래서 수와 익은 범자의 명자요. 두루두루 널리 물어서 명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전체 앞에 나온 거 정리한 겁니다. 그 다음에 명기 명용은 인인지 양하여 다른 사람 그 사양함으로 인하여서 부자의 명자라 다 사양 그러니까 하니까 그저 사양하니까 되게 묻지도 않고 너 이렇게 해라 지금 아예 그저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부지도 이후에 도를 안여의 가택 백교요. 그래서 백교에 거처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도를 알아야 뭐예요? 우리가 총리를 그저 총재직을 맡을 수 있다라는 뜻이 되고 지례 이후에 예를 난 뒤에야 가전 3년이 3예를 그저 주관할 수 있으니 3예를 주관한 사람이 누구였었죠 아까? 저기 설이었나요? 아니 설 맞나요? 다 잊어버렸어. 얼른 찾아봐요. 백이가 3예를 담당했고 그 다음에 그래 지도 지례자 도를 알고 예를 안다는 것은 비인이 소는 예라 사람마다 다 능한 바는 아니니라. 그러므로 이런 거는 어떻게 되냐 필자 사학이요 반드시 사학에게 물었고 그 다음에 양녀 공 그냥 내가 너에게 그저 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상하 초목 이거를 맡게 한 것은 즉비 차지 비해라. 이것과는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다라는 건 지도와 지례. 그죠? 아무나 그다 할 수 있는 것 아니다. 백교와 이름하여서 사람을 3예를 가르치는 것, 3예를 두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고로 범자이라. 그래서 두루두루 그죠? 범이다 두루두루보다 대략 그냥 물어서 하는 것이니라. 두루두루가 아니라 두루두루 널리 물어서 범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예약 명령은 예약을 명령하는 것은 기체 수 분략 백규지 되니 그 체가 비록 백규의 큰만한 같지는 백규의 큰 것과 같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기살이 정묘하여 그 일의 이치가 정미로워서 역비 백공 백물지 가비해라. 백공과 서물이 그저 서물에 가히 비할 것은 아니니라. 그래서 백이는 아까 3일을 맡은 거죠. 백이가 그래서 기사학지 거로 사학의 천거로 이당 질종지 임이면 질종의 임무를 담당하게 되면은 즉기 소양지이니 그 사양하는 바는 사람이 필기 중어 전학 나번지 선을 가지해라. 그래서 그 사양한 바의 사람이 반드시 전학과 나번을 가려서 딱 맞출 것이라는 것을 가히 알 것이니라. 그러므로 부자의 명제예요. 그래서 묻지도 않고 명한 것이 되고 또 약직이나 설이나 고요지 부자자는 굳이 묻지 않은 것은 신명기 구지기해라. 옛날부터 해왔던 것들을 그냥 다시 제신임에 그저 다시 재임명하실 것뿐이니라. 우한컨대 이로써 살펴보건대 차이 평수토와 그죠? 평수토하고 또 약 100공으로 각이 일관연을 각각이 하나의 관직을 맡겼거늘 이 주제는 동령어 사공하며 사공에게 동령했다? 함께 하도록 그죠? 함께 다스릴 영자니까 사공에게 같이 다스리게 했고 또
차 사일관으로 옥관이 되는 거죠. 아까 법무부 장관의 그 한 관직으로 또 뭐까지 했냐? 병형의 일까지를 겸하게 했거늘 줄에는 분이 하추 양관하니 줄에는 보면은 하관사도 추관사도 이렇게 됩니다. 이 두 관직을 두었으니 나누어서 두고 관직을 하였으니 약제왕지 법이 수시제의하니 그죠? 때를 따라서 마땅함을 남질했으니 제위 손익을 가지여천이라 역시 손익하는 바를 가지예라. 그래서 공자도 역시 뭐예요? 무조건 그냥 옛날 거 좋다고 해서 옛날 것만 따르면 어떻게 된다? 묘필친이라. 그죠? 묘재앙이 반드시 그 몸에 미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항상 시대에 따라서 손익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맹자가 뭐라고 해서 앉아서도 천세 뒤의 일을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뭐예요? 법도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 같은 경우는 이제 주나라를 따르고자 한다면은 이 천년 뒤의 일이라도 가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도에 맞아야 된다. 그 법도라는 건 누구를 위한 것? 위민, 네, 백성들을 위한 것이더라라는 겁니다. 제 27장입니다. 삼재에 고적하시고 삼고에 출척 유명하신데 서적이 카미하더니 뭐예요? 북자인데 등질 배자가 되는 거죠. 분배 삼묘하시다. 3년에 그죠? 3년 동안이니까 3년마다 항상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맡겨놓고 매년마다 한다는 건 불가하죠. 왜냐하면 또 돌아가는 게 이 올해가 조금 이렇게 돼 있으면 내년도 보고 최소한 3년만입니다. 3년마다 공적을 살피고 그죠? 살피셨고 또 삼고에 그러면 3번 살피시고 그렇게 해서 3번에 걸쳐서 몇 년 동안? 9년 동안이었죠. 앞에서 우임금의 아버지였던 곤에게 역시 치수 사업을 맡겼습니다. 몇 년 동안? 9년 동안 살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주었는데도 아니 된다 그러면 출척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척 뭐예요? 유명 밝고 어두운 자, 어둡고 밝은 자죠. 유명한 자를 그죠? 내치고 또 올리기도 하고 다시 말해서 밝게 일을 잘한 자는 뭐예요? 척하는 것이 되고 잘못한 자는 출하는 것이 되는 거죠. 하셨더니 모든 공적이 다 빛나더니 다 빛났고 그런데 삼종만은 그렇게 해서 때로는 처음에는 앞에서 우리가 요임금이 아니야 순임금이죠. 순임금이 섭정을 할 때 이 삼묘가 하도 시끌시끌하니까 왜 우한테 가서 정벌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무기로만 가지고 하니까 안 됐죠. 다시 돌아와가지고 순임금이 일산으로 그저 춤을 추었다. 다시 말해서 문덕으로서 다스렸더니 삼묘가 복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다 다시 쓴 거는 그런데 끝내는 다시 또 이 은혜를 그저 배반하고 다시 또 시끄럽게 하더라. 그래서 결국은 삼묘를 내쳤다 이 소리입니다. 삼묘를 나누어서 등적하게 하셨다. 내쳤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예 정벌을 해버렸다 이 소리 되겠죠. 내용과 관련해서는 뭐 쭉 지금 설명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 제28장입니다. 순생 30이라 징용하시고 30이라 제위하사 50제 그러니까 제위하사 50제 첩방내사 하시다. 아까 앞에서 요임금은 조락하시다라고 표현했었죠. 순임금은 그저 태어난 지 30년이라 그러니까 태어난 30살에 30살에 그 다음에 30살이라 그리고 이때 30살에 징용을 당하셨고 불러서 쓰이셨고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게 몇 년이라 30이라 이 소리예요. 30년이라 여기서 이제 아까 나왔던 그 요임금 나이가 그래서 요로 인해서 이제 따지는 거죠. 30이라 그 다음에 제위하사 그래서 30년 동안 징용하시고 징용 30년이고 그 다음에 제위하사 몇 년? 50년에 그죠? 50년에 척방내사 하시다. 오를 네? 111살 아니 110살 여기도 110살로 되겠네. 그죠? 110살이 되겠네. 이렇게 계산하면은 그래서 50년에 척방 그래서 척방 두루두루 사방으로 올라가셨다. 척방 오를 척자가 되는 거죠. 하늘에 올라가셔서 이에 돌아가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여기에 대해 순임금에 돌아가신 내용은 문헌마다 조금 다르죠. 거기 밑에 보면은요. 저기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사기에 아니다. 그것도 저 위로부터 올라갑시다.
저기에 보면은 맨 첫째 줄에 보면 한자가 한유죠. 한유의 죽서기년이라고 하는 책, 죽서기년, 한자가 말하는 죽서기년이라고 하는 책은 우리 면접 공부하셨던 분들도 한번 봤을 겁니다. 그 죽서기년에 보면 위나라 양왕 때 그 죽간에다가 쓴 글인데요. 거기에 그 위나라의 역사가 쭉 정리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제왕의 그 죽음에 대해서 제왕의 뭐라고 했냐, 개활척이라 하니, 다 척이다, 오를 척자, 올라가서 하느님 어디에 앉아 계셨다? 우편에 앉아 계시고 라는 게 나오죠.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그럽니다. 척은 그래서 승냐니, 요게 이제 저 흘러가서 이제 저런 서양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승이라는 것은 결국 척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느 방소로? 하늘나라로 여기 상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승천이라 서예왈 은예 척배천이라 하니, 은나라는 뭐예요? 은나라의 예법은 하늘을 그죠? 짝해서 그래 어떻게 되느냐, 올라갔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되는 거죠. 올라가서 하늘에 짝한다라고 하니, 언이 도종하며 마침을, 도종이라니까 마침을 뭐라고 하느냐, 도종하여서 기덕 협천이라, 그죠? 도로서 맞춰서 어떻게 돼요? 그 덕이 하늘과 합하느니라. 그래 군자유종이 되는 거죠. 군자유종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과 합하기 때문에, 그죠? 군자는 끝까지 군자유종이라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고로 서예 기순지 모른 척이라 하고, 그래서 순임금의 모를 척이라라고 기록했고, 그 아래에 뭐냐면 방내사자라고 하는 거, 척이라 방내사라고, 이거 지금 따로 구분해서 좀 얘기하네요. 방내사라고 하는 것은 소위 석척이 사예라. 그래서 올라가서 죽었다라는 것을 해석한 것이라. 그래서 이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올라가서, 이때 방자는 뭐냐면 바야흐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바야흐로 죽으셨느니라, 돌아가셨느니라. 지금 이렇게 이 채침의 의견으로 표현하면은, 그죠? 방내사 따로 해서 바야흐로 이에 돌아가셨느니라. 지금 이렇게 지금 해석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느냐. 지지세는 땅의 형세라고 하는 것은 동남한이, 그죠? 동남쪽이 내려갔으니, 왜 그래요? 우리는 동남쪽이 올라갔으니 되죠. 한반도 지형은. 중국 지형, 왜냐하면 동남쪽이 뭐예요? 바다잖아요. 그죠? 동쪽은 하수로 해서 빠지는 것이 되고, 남쪽도 역시 바다가 되잖아요. 태평양 저 월남 쪽으로 해서 바다가 되니까 당연히 저쪽으로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건 황하강 하류 쪽으로는 낮아져요. 동쪽이 지세가 낮은 거죠. 곡부가 해발 몇 미터라 그랬어요? 2, 3미터밖에 안 됐잖아요. 그죠? 우리 노원구 같은만 해도 해발 지금 몇 미터부터 시작돼요,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기 뭐 불암산이 뭐 한 600m라 하더라도 실제 몇 미터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미 이 육지 평지 자체가 해발 고도가 한참 높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동남아다라고 하는 거, 그럼 모든 땅이 동남아입니까? 아니에요. 그죠? 중국에 지금 순임금이 다스린 이쪽 지역의 땅이라는 거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순수히 사면, 만약에 순임금이 순수를 하시다가 돌아가셨다면은 어떻게 된다? 의연 하방이요. 그죠? 아래로 내려가셨다라고 이렇게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방이다 그러면 지금 그 그래서 척방예라. 그래서 척방이라라는 말을 하지 못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이제 어느 게 맞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한번 설로 추적해 보는 겁니다. 안 차득직한데 이걸로 본다면은 단당이 척이 구절이라. 이거는 그 다음에 척이라는 말로써 잘라서 이거 해석할 수가 없다, 이 소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방이라고 하는 것은 또 오히려 또 조호 방지 방이니 뭐예요? 사방을 가려서 막았다라고 하는 방이니 이 소리인가요? 척방, 그래서 내 사는 유언 조락이 사해라. 그래서 떨어져서 죽었다라는 말이라. 이것도 되는 거, 그죠? 조락했다, 떨어져서 죽었다, 이런 말도 있을 거. 왜냐하면 순수를 하다가 어디 가셨다가 구름에 있어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죽었다라는 말도 되고, 그 다음에는 빼놓고 붕하신 거 그러고, 그 다음에 개업 편 말에 총서의 기시종례라 사기에, 그 다음에 여기 사기에
순임금이 순수하시다가 붕후 창호지 야라 하시고 저 창호의 들판에서 돌아가셨다 하고 맹조는 뭐라고 했느냐 순조로 명조라 명조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니 어느 누가 맞은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금 영릉구이에 영릉구이라고 하는 거 영릉구이에 순임금의 무덤이 있다라고 한다. 지금 순임금의 무덤도 어쨌든 전해지는데 이게 정확하게 척방내사라라고 할 때 척방내사가 될런지 척방내사가 돼야 될런지 이거는 잘 모르겠다. 어쨌든 쟤는 척방하에서 이게 어쨌든 간에 순수를 가시다가 어딘가에서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척방내사 하시다. 어느 지역에 가셨다가 그죠? 거기서 돌아가셨다 이런 뜻으로 해서 척방 개념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임금의 죽음은 척방이라 하고 요임금의 죽음은 조락이라 이렇게 표현하셨죠. 공부한 거 한번 들춰볼까요? 저 증자의 죽음을 뭐라고 했나요? 역책이라 그랬죠. 자리가 너무 화려하다. 나는 그렇죠. 역책이라고. 공자의 죽음은 네. 못 들으신 분 찾아서 열심히 공부하세요. 자, 오늘은 여기